네, 지금 또 오후장 들어서 5G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시장 견조한 흐름 속에서 순환매가 또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도 살펴봐야 될지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희권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기업 탐방 런투로 디바이스 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오늘은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노바텍에 대해서 또 하이킥을 같이 날려주시면서 탐방에 대한 이야기 풀어주신다고요. 네, 다들 폴더블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으시지만 이 기업이 폴더블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탐방을 가기 전에는 노바텍이 폴더블 1부터 들어갔는지를 몰랐거든요. 네. 하지만 탐방을 가고 나서 폴더블뿐만 아니라 갤럭시, 휴대폰, 태블릿, 그리고 무선 이어폰, 무선 충전기까지 모두 다 들어가고 섭렵하면서 올해 실적으로 보여줄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줄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은 해주셨지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 영구 차폐 자석, 쉽게 얘기해 자석입니다. 저희가 보통 5, 60대 분들이 그 핸드폰 케이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가는 자석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 자석이 한쪽 면만 자력이 있고 반대쪽 면은 자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한쪽 면만 자력이 있고 반대편에도 자력이 있다라면 핸드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한쪽 면만 자력을 가진 게 실드 마그넷 동사의 주력 제품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포밍, 그러니까 전자파 덩어리가 특정 방향으로 자력이 발생하도록 설계시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폴더블 폰, 케이스, 무선 이어폰, 무선 충전기 등에 적용이 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특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거의 실드 마그넷 같은 경우에 독점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영업 이익률이 16년도,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5%, 30% 수준 나왔고요. 최근에도 매출액이 하락을 했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0% 이상 유지하기 때문에 자석이 작은 게 들어가서 얼마나 이익을 내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동사가 그 케이스 위주로 자석을 납품했다라면 이제 본체 태블릿에 들어가는 자석을 납품하거든요. 네. 13년부터 14년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위주, 그리고 17년 이후에는 태블릿용 케이스, 그리고 19년도 이후에는 본체 태블릿에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태블릿 출하량이 2분기 때 40% 급증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태블릿 수요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택근무라든가 원격 교육 같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태블릿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간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2분기 실적도 아마 전무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또한 오늘 밤 삼성이 그 언팩 행사를 하죠. 이때 신규 갤럭시 시리즈의 5가지가 신제품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 태블릿 2종 그리고 스마트폰 2종 이제 노트 2종이 출시가 되는데 그렇다면 3분기에 동사의 태블릿 판매량 출하량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정말 놀라운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2분기보다 3분기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올해 대비해서 내년 그리고 내년 대비해서 내후년 매출액이 함께 증가가 된다면 마진 또한 동사 같은 경우 이익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별로 관심은 없지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런 기업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을 많이 낸다고 할 만큼 태블릿 판매가 많다라는 점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태블릿 PC에만 들어가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네. 태블릿 PC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태블릿 PC 같은 경우 더욱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 전자기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안에 들어가는 자석의 Q가 함께 증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실적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또 오늘 언팩 행사 있잖아요. 여기서도 좀 일정에 대한 기대 같이 가져갈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언팩 행사에서 폴더블 또 지금 함께 공개를 하게 될 텐데 동사도 폴더블에 당연히 자석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폴더블의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의 실적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동사가 중요한 것은 태블릿의 판매인데 왜냐하면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20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의 Q가 가장 많이 늘어날 만한 이슈입니다. 네. 근데 여기 태블릿의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뿐더러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여기에 하웨이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 세계 태블릿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삼성전자가 이번에 하웨이에게 잠깐 1위 자를 내주었는데 지금 이 언팩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하웨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출하량 면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렇게 그 태블릿 그리고 노트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의 실적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가총액은 앞으로 나올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 음. 그리고 이 외에도 자석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분야도 있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부분에 적용이 되는데요. 네. 현대차 그리고 네. 만도에 적용되는 MPS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MPS가 뭐예요? 동사가 올해 개발 완료하고 진입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내년부터 양산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동차 핸들 조향 장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왼쪽으로 꺾든 오른쪽으로 꺾든 유압에 의해서 이 핸들을 꺾는 걸 이제 바퀴가 같이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꺾으면 이 정도 압력이 가해지면 함께 이제 자동차의 바퀴가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가 핸들을 꺾다 보면 한 2바퀴 정도 돌리면 더 이상 안 돌아가잖아요. 네. 이 압력에 의해서 지금 모든 조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압력에 의해서 조향 장치가 이루어졌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압력 유압 방식이 아니라 자력의 힘으로 네. 조향 장치를 이제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만도가 현대차가 기존의 유압 방식의 조향 장치가 아닌 이런 자력 방식의 조향 장치를 가져가냐? 이건 단연 무인카 자율주행 때문에 자력 장치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핸들을 컨트롤하기는 좋지만 차량이 핸들을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자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핸들을 컨트롤하기도 쉽고 반대로 차량이 핸들을 컨트롤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와 이 만도가 과거에서부터 이 자석을 이용해서 조향 장치를 꾸준히 개발을 해냈고 올해 개발에 성공한 부분이고요.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 실적에 첨가가 될 거고 이 조향 장치뿐만 아니라 향후에 유압에 들어가는 자동차 유압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다 자력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의 활용 범위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에 또한 그 갤럭시 버즈 네. 같은 경우에 무선 우리가 이어폰. 뚜껑 닫을 때 찰칵찰칵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 자석 또한 동사가 들어가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자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뭐 압력이라든가 다른 그 시장을 참여하고 있던 것들이 자석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적용 범위가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노바텍 항상 미중 갈등 그렇죠. 관련주로 엮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게 리스크이기도 하고 변동성의 리스크. 이게 없어서 만약에 주가가 안 움직였다라면 만약에 지금 시총 뭐 1,000억, 1,100억인데 이 미중 무역 분쟁 히토류 수혜 때문에 주가가 거의 더블 정도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없고 만약에 시총이 600억대였다라면 탐방 갔다 오고 나서 거의 뭐 엄청난 비중을 실었을 거예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올라온 게 굉장히 아쉬운데 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히토류 테마로 엮였냐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이 있습니다. 중국 법인에서 히토류를 구해서 이 히토류 원재료를 통해서 자석을 생산하는데 그래서 히토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히토류 가격이 급등한다라면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테마로 엮인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히토류 테마로 이 주식에 접근하지 말았으면 하고 결국 주가가 올라가서 그 위치를 지키려면 그만한 실적을 보여줘야 되고 그만한 펀더멘탈이 있어야 됩니다. 동사는 그 펀더멘탈은 저는 3만 원대 이상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 테마 때문에 지금 변동성 때문에 이 펀더멘탈을 공부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펀더멘탈을 공부해 보신다라면 앞으로 보여줄 길이 더 많다고 생각되고 간단한 예로 테마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10%에서 20% 그리고 유보율이 1200%에서 1500% 그리고 삼성과 거래를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5%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와는 전혀 무관하고 네. 그런 테마 때문에 매수하신다면 다른 종목 매수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인식 때문에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현 시점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현 시점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제가 탐방을 갔을 때 임원분께서 올해 그 목표 매출액이 540억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목표기 때문에 달성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540억이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연간 매출액에 비해서 더블 이상 성장하는 거예요. 한 해로 네. 더블 이상 성장하는 건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놀라운 실적을 뭐 어느 정도 제가 탐방을 가서 좀 뉘앙스를 느끼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뒷배경을 조사해보고 삼성의 핸드폰 출하량 그리고 동사가 삼성에 점유하고 있는 MS를 가져봤을 때 충분히 2분기 이후부터 놀라운 실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내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그 만도향, 현대차향 그 조향 장치가 붙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예상 매출액 540억은 저는 무난하다. 라고 예상되고 있고 내년은 700억 수준 이상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의 영업이익률 또한 20%, 35% 수준에서 40%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동사가 뭐 매출액 540억에 영업이익률 40% 수준이면 올해 뭐 영업이익 200억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순이익 단에서도 동사가 거의 200억이 넘어간다라면 지금 PER은 5배 수준인데 적용되는 분야가 뭐 폴더블, 무선 이어폰, 자동차 이렇게 네. 적용이 된다라면 지금 밸류에이션을 시장에서 과연 가만히 놔둘까? 물론 실적보다 뭐 테마, 코로나 이런 동학 게임 운동 힘이 크지만 제 주식 스타일이 있고 절대적으로 펀더멘탈은 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동사는 2분기 실적 이후에 핫하게 반응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시가총액 타겟은 1차적으로 2천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럼 3만 원 후반대 거의 4만 원대가 되고요. 네. 그래도 4만 원대 간다고 하더라도 동사의 올해 예상되는 PER이 10배거든요. 그리고 내년 대비해서 10배 이하이기 때문에 결코 그 정도 수준에서도 결코 고평가는 아니다. 지금이 너무 이 테마 때문에 너무 저평가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걸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히토류 테마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과 숫자가 받쳐주는 노바텍 기업 탐방 런투를 통해서 탐방 스토리와 더불어서 또 하이킥까지 날려주셨습니다. 시총 2천억 원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노바텍에 대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매치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익원 차장 통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